다만 이제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이제 유형별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이냐, 이제 회사, 즉 법인이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요. 개인, 즉 솔 프로프라이터십 또는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 신고에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은 비즈니스 소득 신고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을 T212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뭡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그런 일종의 재무제표인데요. 그래서 T212호는 처음에 이제 수익 금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비도 있고 뭐 인건비도 있고 뭐 임대료도 있고 또 뭐 오피스 서플라이 그래서 사무용품비도 있고 뭐 차량 유지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뺀 나머지 그 순이익, 넷 프로핏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재하는 게 T225인데 이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 그 회계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키핑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키핑을 하려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은 별도의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는 게 좋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 비즈니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개인 계좌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개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또 어떤 거는 또 비즈니스용으로도 쓰고 이런 것이 막 혼합되어 있어요. 그 개인 계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오해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비즈니스와 관련된 수익 금액은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은 이 은행 본인의 비즈니스 계좌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데비카드로 뭘 다 지불을 할 수는 없지만 비록 본인의 뭐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쓴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하신 다음에 그 영수증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비즈니스 통장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비정산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개인 신용카드를 썼지만 그것을 묶어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비즈니스 계좌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이 모두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확보를 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관을 하시면은 나중에 자기가 비즈니스로 인해서 수익과 비용을 소명할 때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이제 증빙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은행 계정을 개설을 해서 개인과 비즈니스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해라.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 은행 통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죠. 이제 기록을 해서 뭐가 수익이고 뭐가 비용이고 그리고 이 중에 또 GST는 얼마이고 또 내가 비용과 관련해 지불된 GST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 구분을 해서 잘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발란시까지 만들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분들이 회사가 제가 말하는 건 법인인데 회사 신고를 스스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를 당연히 써서 그래서 하셔야 되지만 이러한 개인 비즈니스 경우에는 잘 관리만 하시면 본인께서 직접 신고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차대조표까지는 안 만들고 손익계산서만 잘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고 관련된 GST를 잘 구분해서 이제 뭐 엑셀 같은 거에도 뭐 이렇게 잘 구분 관리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면 되고 또 요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은행 사이트에 가면 은행 그 계정 명세서를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이제 일자 뭐 그다음에 거래처 그리고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엑셀 관리를 잘 하시면 또 금방 또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뭐 금액을 안 쳐 넣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자기가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 비즈니스는 좀그 본인께서 약간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있다면은 신고는 스스로도 하실 수 있죠. 다만 이제 직원들이 있거나 이렇게 좀 되면은 직원에 대한 관리, 급여 관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좀 혼자는 어려운데 본인이 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드 잡이라든지 그렇게 매출액이 크지 않고 사업 구조가 단순하면 굳이 뭐 자기가 본인이 회계 기록을 해서 신고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개인 비즈니스는 마찬가지로 그 개인 소득세 신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년 4월 30일까지 원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그 장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마무리할 게 많잖아요. 일반 그 T4만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6월 15일까지 좀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45일을 더 뒤로 그 신고 기한이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은 신고 기간은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세금은 4월 30일까지 또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6월 15일까지 늦춰져도 본인께서 또 세금은 또 4월 말까지 내야 되니까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냥 4월 30일까지 그냥 세금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회사 회사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이제 신고 방법인데요. 요건 이제 T2 리턴이라고 주로 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T1은 개인 소득세 신고고 T2는 회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상적으로 T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제가 뭐 비즈니스와 관련돼서는 많은 동영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그 채널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채널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제가 그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쭉 그 동영상을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채널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소득이 회사인 경우에는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산서에 따라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신고는 전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회사의 신고 기한은 캘린더 기준이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너분 본인께서 비즈니스의 결산 일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3주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뭐 며칠이다, 며칠까지 해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 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31일이 마지막 결산 일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6개월을 더해서 9월 달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은 3개월 내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요건 신고 기한이고 납부 기한 나오는데, 예, 납부 기한은 3개월 내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비즈니스가 결손이라면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까 뭐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세금을 어, 이익이 나서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3개월 내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개월 내로 모든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지 정확한 신고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세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고와 납부는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내로 결산을 해서 신고와 납부를 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만약에 회사로 하신다면은 반드시 결산 일자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둬서 3개월 내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